안녕하세요. 개미네이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종목 진단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 좀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45개에 해당되는 종목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약속하신 건 10개였었고요. 저는 오늘 거기에 한 3개 정도를 더 추가해 가지고 13개 종목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분석 방식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요청받은 13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적정 가치를 갖다가 진단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위치에서 보유할 건지 아니면 팔 건지를 갖다가 진단할 겁니다. 세 번째는 펀더멘탈 그래프 갖고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상황 볼 겁니다. 수급이 진짜 괜찮아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추적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는 이제 시가총액 2조 6천억 원이고요. 최고가는 56,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주가가 56,400원이니까 현재 구간이 사실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냐? 제가 적정 가치를 산정해 보니까요. 일단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21.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2021년에 정말 펀더멘탈이 개선도가 많아진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정말 컨턴 점프에 해당되는 주가 상승률이 154%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20% 정도 내외의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는데요. 일단 이 회사의 재무지표에 관련된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작년 이제 초반에 21,700원대에서 저가를 갖다 형성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2021년도에는 단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연말에 테슬라가 추가 상승세가 크게 나왔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상승세가 연초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카와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역시도 수소 전기차가 아니고 이제는 AI 기반을 두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 쪽으로 판매 라인을 갖다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해서 일진 머티리얼스의 추가 상승세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펀더멘탈이 기반이 되지 않은 주가 반등폭이고 어느 정도 기대치가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의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새로운 신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수급상황 보시더라도요. 금융 투자와 그리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2020년 10월 11일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외국인 역시도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상태도 상당히 좀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일단은 장기 편선을 갖다 뚫을 수 있는 구간에 해당되는 기준 봉이 있는데 이 봉이 2020년 5월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 봉이 출현한 이후에 보시면요. 상승세가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 30%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 패턴으로 다시 내려가서 원래 구간에 해당되는 가격대로 회귀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세가 나옵니다. 같은 30%포인트 프로 정도에 해당되는 주가 반승세가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그럼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신고가를 갖다 뚫었고요. 두 번째는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주봉 보시면요. 새로운 신고가 랠리의 구간대로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N자 반등을 갖다 기록하고 있고 2020년 12월 달에 두 번째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제가 판단하는 라인에 해당되는 이 라인을 갖다 돌파하면서 장기 이평선 위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초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보다도 56,400원이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였었는데 68,000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갖다가 체크하시면서 전체적인 한 상반기에 많이 상승한다면 14만원대 내외 현재 주가로 본다면 154% 정도 많죠.
많은데 이 같은 게 가능한 게 산업 사이클이 변하는 종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한창입니다. 이 한창이라는 회사는요, 원래 하는 업종은 다른 거였었죠. 근데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이 관광 숙박업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관광 숙박업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서 하락했고요. 주봉 보시면요, 2019년도에 바로 요 구간이죠. 한 3,500원 정도에서 신고가 만든 다음에 지속주의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 절반 이상 하락했죠. 반딱 났어요. 반딱 나면서 두 번에 크게 바닥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 요번에 반등했습니다. 좀 주목할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색 라인이 주봉에서 나올 때는요, 이 부분이 사실은 기관의 세력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그러면서 좀 전체적인 주가가 터닝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 같은 신호가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는데 요 과거에 한 1년 반 동안의 흐름과 지금과의 차이점은요, 우측 보시면요, 요 세 번의 구간이 있어요. 앞서 2020년 초반전에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월에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월달 말쯤 요 구간, 요 세 번의 구간이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갖다가 터닝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모든 구간에서 장기 평선 돌파를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펀더멘탈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라앉았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저가에 해당되는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죠. 세 번에 해당되는, 사실 뭐 쌍바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000원 구간. 1,000원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요번에 장기 평선을 갖다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제는 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 번의 구간에 대한 물량대가 각 구간별로 있습니다. 요 구간이죠. 2,800원. 두 번째는 여기죠. 1,900원. 세 번째는 여기죠. 1,470원. 바닥은 1,000원. 그리고 현재 구간의 종가는 1,600원 정도.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1,660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해서 얼마나 돌파하느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 요번에 요 구간에 몰려 있죠. 요 구간의 가격대가 바로 여기죠. 2,000원. 2,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사실 물량이 1차적으로 많아요.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바로 여기 1,900원과 1,650원은 5원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돌파하더라도 위에 요 구간 2,000원 초반에 2,000원이죠. 물량이 많아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면 이익 실현 좀 하시고요. 여기서 한창이 더 올라가려면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물을 갖다 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죠. 특별한 다른 이 산업 사이클에 특히나 관광 숙박업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하거나 아니면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닌다 하면 한창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될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한창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의 펀더멘털이 조성되지 않고 있고요.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 좀 터시고, 다른 종목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조정하는 편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삼청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우측에 보시면요, 일단 일봉 차트 보시면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높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삼청당 제약은 시가총액 5조고요. 그 다음에 고가는 요거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잘못 썼는데 고가는 거의 9만원대 초반 볼 수 있고, 현재 주봉위로 본다면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이고요. 근데 좀 아쉽지만요, 매도 사인이 좀 나왔어요. 주봉에서 매도 사인이 나오시면
2020년서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요, 매도 사인이 주봉에서 나오게 되면 하락하거나 횡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봉에서 매도 사인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이 물량을 갖다가 소진하기 위해서 요 구간이죠.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요번에 큰 폭 상승한 건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크게 본다면 요 구간이죠. 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50에서 한 60% 정도. 이 정도면 1차적인 반등은 여기 구간에서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매도 시그널도 좀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N자형 파동에서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는 구간까지는 하락할 수가 있다. 이 구간을 제가 좀 진단하는 가격 라인대는요, 한 72,000원 사이, 요 정도 에서 68,000원 사이. 이 앞서 고점대를 형성하는 고가 저가에 해당되는 구간, 여기까지 좀 하락을 갖다 하면서 N자형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구간이죠. 이런 수렴의 구간이 좀 필요한 구간인다.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구간이 지난 하반기에 있었어요. 이 구간의 패턴이죠. 여기도 비슷하게 좀 나올 수는 있다. 나오는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요게 저점이 요거보단 좀 낮겠죠. 요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삼청장 대학은 사실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임상 2상 3상까지 갔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따른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가를 많이 진행하면서 최근에 기관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많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여기죠. 특히나 올해 들어서 많이 팔고 있어요. 사는 건 개인이고요.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적정 가치를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산정해 보니까 일반 종목 기준으로 삼청당 제약의 적정 주가는 한 10만원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이미 이때 보시면 고가가 95,700원입니다. 10만원 내외까지 1차적으로 왔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거기 기재를 안 해주셔가지고, 대신에 제가 좀 판단하는 거는 너무 고점에서 사지만 않으셨다면 좀 비중을 갖다 좀 줄이는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갖다 진행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있고, 연기금 역시도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종목이죠. 한양 ENG입니다. 한양 ENG는 반도체 장비주고요. 초고순도 배관 공사를 국산화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한국이 반도체 선도주자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좀 현대차라든가 애플과 좀 연관했을 때 자동차 이제 AI 기반을 갖다가 하고 있고, 반도체가 없이는 자동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펀더멘탈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하는 게 올해고요. 제가 한양 ENG를 좀 보니까요, 국산화에도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고요. 기준봉에 해당되는, 일단은 적정주가 산정을 갖다 해보니까요, 가격이 16,850원이잖아요. 오늘 가격이요. 지난주 금요일날 가격이요. 사신 가격대에 해당되는 매수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정 가격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구간에서도 100%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물론 등락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워낙에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는 산업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만원대 초반까지도 지금에서부터도 한 100% 정도. 이게 뭐 당장 가서 뭐 1개월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중기적인 패턴 한 3개월 정도까지 봤을 때도 지금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주식 송수는 1800만 주, 대주주가 55%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되는 900만 주 정도가 거래되는데요. 바로 여기가 기준봉입니다. 720만 주짜리 나왔죠. 유통 주식 수가 900만 주인데 거래량이 700만 주, 거의 비준하죠. 바로 요 구간에서 대규모의 기관이 매집에 들어왔고요. 매집했던 기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8, 9, 10, 11월 사이에 수렴하면서 매집하면서 요 해당되는 요 신호들은요, 뭐냐면 매집했던 구간에서 잡히는 신호들인데 바닥 구간에서 상당히 매집을 탄탄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가가 올라가고 고가가 여기였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한 번 하고 떨어지고, 두 번 하고 떨어지고, 세 번 하고 떨어지고, 네 번 하고 떨어지고, 다섯 번 하고 떨어지고. 근데 저가는 올라가면서 수렴하면서 바로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를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죠. 현재 상황에서도요, 이 한양 ENG는 바로 21선을 갖다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21선에서 어떤 시기로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패턴으로 본다면 21선에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갖다 좀 볼 수가 있고요. 주봉에서도요, 여기 나오시죠. 여기 나오고 있죠. 바로 2020년 11월 9일 찾아볼게요. 바로 여기죠. 11월 9일에 해당되는 여기. 요 구간에서 크게 상승하죠. 요 구간에서 주봉에서도 강하게 세력이 들어와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크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뚫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한양 ENG는 터닝 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탈도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재무지표 관련된 그래프를 보시더라도요,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54%. 반도체 관련된 제조업인데 부채 비율이 IT 업종에 비해서 56%면 굉장히 낮고요. 유보율은 얼마냐면요, 4000%, 굉장히 높죠. 재무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요. 2020년도에 마지막 4분기죠. 4분기에 상당히 좀 상승세가 컸습니다. 고가가 71%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단지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만약 하락해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16,000원대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4,500원 정도, 요 정도 해당되는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 16,200원, 요 구간에서 1차적으로 이번 주에 볼 거는 16,000원대를 이 회사 종목이 한양 ENG가 버티느냐를 볼 필요가 있고요. 버티지 못하고 하락한다, 그럼 일단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모릅니다. 몰라서 차익 실현을 갖다 할 수 있다면 일단 일부분 30% 하더라도 차익 실현 한번 해보시고, 하락하더라도 제가 볼 땐 14,500원대에선 다시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ACD도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제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시 돌파하냐? 현재 구간에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사실은 좀 매도를 하면서 차익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할 필요는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보다는 약간 좀 빠질 수 있는 여건. 근데 관건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같이 쫓아갈 겁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약간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볼 필요는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한 3개월 정도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한 100%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종목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서한입니다.
서한이란 종목은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인데 제가 좀 이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LH 발주 민간참여 공공주택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요번에 건설 국토부인가요? 거기 장관 바뀌었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정책도 지금 공급 능력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저가형 아파트를 갖다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과 업종과 좀 관련이 됩니다. 서한이 LH 발주니까요. 저가형 아파트, 서민 아파트 이쪽을 갖다가 많이 관련돼서 집중할 것 같고요. 적정 가치를 좀 계산해 봤는데요. 시가총액 지금 1,600억짜리고 고가가 1,705원이었습니다. 5원이었죠.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인데 52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산업 사이클과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또 우측에 재무부터 보죠. 재무로 본다면 2020년 정도에 사실 주가 바닥 쳤습니다. 그리고 단기 수익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3분기에 들어와서 단기 순이익 101억 원 기록하면서 주가가 펀더멘털 기반으로 상승위로 전환했고요. 부채 비율은 얼마냐면 61%. 이 정도면 사실 건설회사 치고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523%. 상당히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 사이클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급 상황은요, 기타 법인이 많이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수신이나 보험은 좀 팔고 있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법인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큰 대형사는 아니겠죠. 그렇더라도 긍정적으로 좀 부분이 있고요. 개인보다는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사고 있는 기관 중심의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요, 이제 기술적 분석 들어가면요, 주봉상의 요 라인 때문에 그래요. 여길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2020년 10월이죠. 요 구간. 가격대는 1,700원. 1,7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1,700원대. 여기를 못하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신호는, 계속적으로 하방에 해당되는 저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또 고점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 때.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구름대도 지금 상승 쪽으로 좀 터닝하고 있고요. 이게 MAC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제가 판단할 때 거대 물량의 기관 물량이 한 3번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이 구간. 윗골이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매집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구간. 세 번째는 이 구간. 여기 이제 장기평선을 갖다가 통과하기 위해서 N자형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수익률은 대략 한 요 정도 났죠. 한 40% 정도. 그러면 기관 입장이나 아니면 큰 손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들은가 왔을 때 매물을 갖다 소화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 매물대도 이 구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 정도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갖다 형성했거든요. 한 40일 정도.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눌림목에 해당되는 수렴 구간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특히나 1월 중순 이후나 말 정도엔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한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를 제가 판단해 보니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주가는 1,590원인데 한 2,560원? 지금보다 좀 높죠. 60% 정도. 60%까지는 다 먹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매매할 때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60%까지는 다 못 먹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도 한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서한이 앞서 말씀드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올해 펀더멘털이 얼마나 개선되냐 이 부분인데, 개선폭이 진짜 크게 나온다라고 본다면은 한 3,000원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3,000원대면요. 월봉이로보다도 여기죠. 서한이 2015년도에 사실 주가가 3,000원이었어요. 그 구간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급하게 팡팡 올라가는 것보다 이 종목은 천천히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보시면은 한 2,500원, 3,000원대 초반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두 달 정도로 봤을 때는요, 현재 구간에서 2,000원대 초반 정도 되면 수익 실현 좀 하시면서 파동을 갖다가 좀 같이 타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이제 심텍입니다. 심텍은요, 반도체 관련된 것이고요. 메모리 패키징 기판을 갖다가 제조하는데 산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심텍 역시도 펀더멘털이 좋을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이제 심텍에 관련된 재무 상태를 갖다 보게 되면요. 일단 저점은 2019년도에 작성이 됐습니다. 이때 당기순이익 완전히 바닥을 갖다 치면서 마이너스 쳤고요.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플러스로 당기순이익이 반전하면서 주가도 따라가는 모양. 부채 비율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요. 400%에서 188%까지 절반 이상 떨어졌고요. 이게 떨어지면서 주가도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유보율 역시도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기업에 돈이 모이잖아요. 이 보험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쌓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선 9월달 기준으로 본다면 1581%까지 맞나요? 1581%까지 급증했습니다. 신고가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급의 주체를 보면요.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오히려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었고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들어와서는 약간은 투신권과 연기금이 팔면서 수익을 갖다가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정 주가를 좀 산정해 봤는데요. 이 종목은 워낙에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이 높은 회사예요. 자기 돈 갖고도 돈을 갖다 잘 벌고 그 돈을 기반으로 이익을 내면서 또다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주가가 23,450원인데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작년도 2020년 기준으로 봐도 26,671원 정도 한 13.7%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38,000원 정도 굉장히 높은 숫자죠. 한 65% 정도. 그럼 기관들이 그렇게 수익 실현하면서 나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봉을 갖다 보더라도요. 거의 상반기에 쭉 한번 올리고요. 올렸죠. 그리고 매수의 기준선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돌파하면서. 그때 저가에서 요 가격대에서 본다면 60% 났고요. 여기 가격대에서 보더라도 한 30-40%가 났습니다. 일단 이상 약간 한 60에서 한 40% 사이 정도의 주가가 남은요.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갖다 창출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심텍 같은 경우에는 한 4, 5개월 정도 횡보를 하면서 수렴형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2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본다면 여기서도 한 60% 정도 나올 수 있다. 워낙에 수익 개선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38,000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나온다고 계속 갖고 있다고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갖다가 실현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선 다음 주가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바로 요 구간이죠. 거래가 급증하던 구간이 있었어요. 고가를 갖다가 트라이에서 벗기던 구간. 구간 때 MACD가 바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현재도 사실 좀 높다고 고민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MACD가 한 1500 정도, 1500에서 1800 정도 가는 거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은 지금 5일선을 갖다 타고 가고 있습니다.
5일선이 급격하게 깨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유보율도 좋고 부채 비율도 낮아서 좋고요. 사업 리스크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해당되는 산업 사이클이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이 매수하면서 터닝했던 구간은 바로 여기죠. 여기 두 번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간은 한 달 정도 올라가고요. 수렴해가지고 조정받는 구간은 3개월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오기에는 한 달 정도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 구간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할 때도 반등하기 전에 누른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등한 구간을 체크하면서 반등할 때 계속적으로 먹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LG U+입니다. LG U+는 5G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은요, 그동안 화웨이랑 같이 협찬해서 글로벌 이동 평균 통신사, 특히나 한국 회사에서 LG U+가 화웨이랑 좀 연결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국내에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화웨이를 갖다가 완전히 미국에서 다 제재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U+한테도 사업 파트너가 없어져서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LG U+한테는 호재가 아닐까. 사업 리스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올해나 내년도에 LG U+의 펀더멘탈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32%, 이익 수익률도 24%. ROE는 낮다고 볼 수가 있지만요, 회사를 갖다 경영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의 사업 구조를 이제부터는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요, 장기 평선을 뚫을 수 있는 여건을 갖다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특히나 1월 달에 LG U+의 주가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가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볼 때는 13,000원하고 첫 번째 구간은 13,000원 뚫기, 13,000원보다는 여기죠. 13,000원에서 13,300원 요 라인. 여기 한번 뚫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N자로 좀 하락하는 건 요걸로 그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해졌네요.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다가 N자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것 같고요. 이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요번에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데 충분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적정 가치를 상정해 봤는데 현재 주가가 12,450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일반 종목, 우량 종목이죠. 위에선 5조가 넘으니까. 외국인 비중도 30%, 부채비율 188%, 유보율은 좀 낮지만 전체적인 상업 사이클이 5G와 관련해 가지고 업사이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실적 역시도 올해는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 아래쪽에 좀 있긴 한데 잠깐 열어볼까요? 올해 실적이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네요. 순이익이 대폭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안정적으로. 부채 비율은 스테이블하고 유보율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럼 이 기반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인데, 수급사항을 보면요, 금융투자가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라든가 다른 쪽은 약간 좀 소소한 편이긴 한데, 그러면 이건 대형주기 때문에 연기금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투신도 좀 들어와야 되고, 펀더멘털 상황이론 좋아요. 예측 측면이론 제가 여기서도 한 45% 정도 생각할 수 있다. 적정 가치는 14,000원 뚫게 되면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나올 거다. 월봉위로 보면 이 구간이죠.
근데 이 구간 가격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이때 한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4에서 5개월 정도. 그럼 이게 이 해당되는 13,000원 뚫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작용하면서 한 4개월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타이밍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도 나쁘진 않은데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단지 투신이나 연기금이 같이 받쳐줘야 된다. 수급사항을 갖다 좀 잘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종목은 물렸다고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린 것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한번 튀면은 5G 관련된 통신주들이 아직은 크게 안 튀거든요. 대형주들이 지금 튕게 반도체 가고 자동차 가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가고 그런 식으로 돌고 있고 증권주 가고. 근데 아직 안 갈 것들이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통신주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패턴을 보면 1, 2개월 정도 뒤에 튀지 않을까. 현재 상황의 주봉을 갖다 보게 되면요. 월봉 쪽이네요. 월봉을 봤을 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약간 시간을 갖다가 두는 여유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연입니다. 잠깐만요. 이쪽에 넘어가야 되니까. 대연은 이제 아실 겁니다. 여성복 제조하는 회사고요. 이게 판매를 하는데 사실은 고정비가 작년에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특히나 대연이 중국 시장 진출한다고 많이 좀 기대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사실 좌측에 있는 주봉 보시면요. 코로나19 발생할 때 대연의 주가가 급락합니다. 왜냐면 중국 시장 진출을 갖다 한다고 좋아했는데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쫙 떨어지고 다시 좀 반등했는데도 현재 주가 수준 1853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재무 지표 쪽으로 보더라도요. 요 구간에서 지금 하락했죠. 매출액 증가율도 급락하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3분기 계속 마이너스고 단기 순이익도 여기 23억 났죠. 2019년도에 48억 난데 절반으로 반땅으로 까였고요. 그리고 EPS 떨어지고 있고 부채비율은 좀 떨어지는 건 긍정적인데 사실 사업이 아직 안 되니까 좋다고 볼 수가 없고 유보율도 그냥 스테이블한 수준. 그럼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매출이 증가해야 됩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수급 상황 보시면요. 사는 주체가 많지 않아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있어요. 개인들만 좀 사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대연의 펀더멘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게 가장 좀 급선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라인은 바로 여기입니다. 1978원, 그러니까 2000원이죠. 매집봉이라든가 세력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매집봉 나타났던 때가 여기인데요. 여기가 2020년 7월 15일 그때 가격이거든요. 그때 가격에 강하게 돌파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빨리 반등했어요.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과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윗골이 달면서 기관이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이후에 저가는 좀 증가하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지만요. 고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벗기지 못합니다. 특히나 장기 이평선 벗기지 못하는데 요번에 수렴을 했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수렴하고 요 구간에서 튀었습니다. 장기 이평선도 올리고 또 물량도 좀 증가하고 또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고정비가 작년만큼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도 있고 그리고 구름대 위에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00원 뚫어야 됩니다. 도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매물대가 위에는 많지가 않고 대부분의 매물대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가격대 위에는 좀 깨끗한 부분이고 하지만 이 위에서도 좌측에 주복 보시면요. 여기 위에 매물이 많아요. 원래 2,500원 정도에서 등락을 하면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2,400원에서 2,500원 사이 이 라인을 벗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여기에서 여기 라인 보시죠.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이 구간. 그리고 여기를 한번 벗기려면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다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돼야죠. 이게
1100만 주인데요. 최근에 대여는 30만 주 정도밖에 거래되지 않습니까? 50만 주에서 100만 주 사이로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31만 주. 굉장히 적어요. 제 대현의 주가가 반등할지 여부를 좀 판단하려면 일단은 100만 주 이상짜리가 좀 나와야 된다. 이 정도니까 200만 주 넘어야죠. 200만 주 넘으면서 1000만 주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대현의 주가는 이제 터닝하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주봉 상위로 볼 수 있을 때는 매집 세력은 들어온 게 맞습니다. 12월 달에도 그거 한번 여기를 갔다가 근데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 보시고 들어가도 좀 낮기 때문에 만약에 사신 금액이 많거나 비중이 좀 크다면 좀 다른 쪽으로 좀 가시던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 3, 4개월 한 분기 정도 기다리시던가 그리고 중요한 라인은 2,000원 돌파를 제대로 하느냐 여기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하더라도 매물대가 요 사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2,400원과 500원 사이는 많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정도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여기죠. 요 사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20% 다 먹다는 생각보다는 한 10%에서 15% 정도 될 때 비중 좀 줄이면서 차익 실현하시면서 좀 더 펀더멘탈 좋은 종목으로 가시는 전략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리셨더라도 한 5에서 10% 정도 내외. 근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기도 해요. 보시면 주봉에서도 이러한 강력한 저항 라인의 이평선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 다 뚫어야 되거든요. 뚫려면 시간 걸립니다. 적정 주가, 적정 가치로 볼다면요. 1,800원인데 지금 1,870원인데 한 20% 정도 여건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요 라인이죠. 요 구간. 이 구간에서 올해 2021년 대연의 펀더멘탈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대가 저기서 나올 것 같아요.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한 15%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가지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페노션.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종목 남았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 2조 6,700억 원짜리 종목이고요. 종목 주식 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5억 3,400만 주. 가격은 499원, 4,995원. 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해운 운임 지수가 상당히 증가했죠. 화물 물동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 같은 화물과 관련된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운송 환음을 하는 거나 아니면 해운 운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증가세가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제가 좀 판단하기는요. 자리는 좋았어요. 좋은 자리가 언제 나왔냐면 바로 작년 11월 초였죠. 11월 9일날 요때 나왔어요. 요때 나오고 며칠 더 가다가 횡보했다가 바로 요 4,100원 선에서 N자형 반등하고 그러면서 상승했었는데 상승폭이 한 30%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얼마냐면요. 요 정도에서 여기까지니까 한 15% 전체적으로는 한 50% 이 정도 나온다면 1차적으로는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워낙에 사업 리스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를 제가 최소한 낮춰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더라도 5,500원에서 5,900원 정도 5,500원에서 5,900원 한 6,000원이죠. 요 사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 1차적인 상승세는 한번 나왔다. 여기가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등세는 한번 나왔다 라고 판단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하락해 가지고 진정되거나 수렴 명의로 지금 바뀌겠죠. 바뀌는 구간이 바로 잠시만요. 4,400원 정도 좀 크게 움직여요. 워낙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4,400원 아니고 요 구간 정도 되겠네요. 4,700원 그래서 4,5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눌림목이 나올 때 다시 사서 올라가는 거 먹는 전략 N자 여기로 계속 가는 거죠.
시간은 여기서 걸린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여기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금 한 반 정도 갔으니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구정 내외 정도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잡아서 먹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재무 상태 한번 봐보죠. 어떻게 움직이나. 내년이에요. 올해죠. 올해는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부채 비율도 이 회사가 60% 정도니까 높지 않고요. 470% 정도 유보율 갖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해운 운임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수급상을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 투신, 연기금 다 지금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들이 바친다고 다 바칠 수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종목 수도 많고 주식 수도 많고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 눌려졌는데 이 정도의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만 하지 않으셨다면 차익 실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높아요. 지금 전체적인 적정 주가 가치의 상단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비중이 크다면 좀 기다릴 필요도 있고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손실이 좀 나셨다면 약간 좀 줄였다가 가시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구정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반등할 때 나오는 전략 아니면 물타는 전략,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흐름은 1차적인 상승세는 좀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사시고 싶다면 여기 매집하는 신호들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3,670원, 3,700억 수준, 700원 수준. 여기서 사는 게 좋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줄이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제 매수 구간은 바로 여기 4,500원에서 4,700원 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요, 최근에 그린 에너지와 그리고 한국 LNG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해양 블렌트 사업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데 제가 판단을 좀 했을 때 여건이 좀 좋고요. 이 회사의 재무 지표와 관련된 주가 흐름을 보면요, 당기순이익이 최고로 안 좋았던 게 2020년 1분기입니다. 마이너스 3,604억 원. 이때 완전 쇼크가 났죠, 주가도. 그 다음에 이게 회복될 거냐 말 거냐를 갖다 이제 진단하는 시기가 바로 2분기가 지나갑니다. 바로 요 구간이죠. 여기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러시아에서도 수준을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됐고요. ROE라든가 아니면 EPS도 증가합니다. 부채 비율은 128%, 그리고 유보율은 좀 낮아요. 낮는데도 9,569%네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너무 워낙에 높아가지고 9,00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는 일단 좋다라고 터닝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는 최근에 반등했지만 과거 수준을 회귀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수준. 그리고 수급 상황 보시죠. 수급 상황 보시면 최근에 현대중공업 지주, 보험, 투신, 금융, 투자가 연기금까지 좀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중요한 라인에 해당되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1차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유입됐던 구간들이고요. 구간들에서 특히나 중요한 구간이 바로 여기 요 구간이죠. 가격은 25만원대 작년 11월 정도에 샀다면은 충분히 매수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수익률도 한 25%에서 30% 났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좀 하향세가 좀 나타났는데, 추가적인 하향보다는 시간에 해당된 눌림목 구간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녹색 라인에 해당된 요 구간이 있죠. 28만원 라인이요. 여기가 사실은 고가 플레이에 해당되는, 고점에 해당되는
여기 이제 고가 플레이가 고점이죠.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에서 다시 주가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저점, 저항선에서 이제 지지 영역으로 바뀌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한 1월달 사이에서 여기서는 좀 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는 좀 판단할 수 필요가 있고요. 그렇더라도 여기서 이제 다시 수렴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대신에 35만원, 34만원 정도? 여기가 이제 종목이 현대중공업 지주가 여기까지 반등하게 되면 매물대가 좀 많을 거예요. 원래 가격대로 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펀더멘털이 진정으로 좋아지냐라고 판단하는 구간으로 바뀔 거고요. 그래도 현대중공업 지주의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추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현대중공업 지주의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 기대치가 높아서 일반 종목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50만원대 초반까지는 좀 예상합니다. 현재 가격 대비 85% 정도. 그리고 정말 이게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좋아진다. 그럼 60만원까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하락한 구간에 해당되는 매물대를 다 통과하면서 소화하는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볼 필요가 있고요.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 5개월 정도 예상이 되겠죠. 근데 흑전을 하는 기업이에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작년 마이너스에서 올해 흑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입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부채 비율도 아니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흑전되는 기업들은 보통 주가가 더블 가거든요. 더블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중을 갖다가 유지를 하거나 나중에 이제 흐름 보시면서 여기 28,000원대 잘 유지되면서 요 사이죠. 27,500원에서 28,800원 사이 정도 여기 유지하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가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좋습니다. 이 회사는 펀더멘탈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흑전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1년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도 N자형 상승을 하다가 급격하게 최근에 대형주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탈바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는요, 제가 이 종목은 주가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적정 주가가 37,500원 37,500원이고 그럼 여기거든요. 37,500원 정도, 이 정도. 일단 기대치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이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산 만들고 어깨 양쪽 다 만들고, 그리고 머리도 2번 나왔습니다. 쌍봉 나오고 3번까지 나왔는데, 3번은 아니죠. 2번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락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임직원들이 최근에 이 주식 매도하고 있어요. 일진다이아 임직원들이. 그래서 수소 전기차 관련과 그리고 일진 복합 소재가 현대 수소차 물량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갖고 작년 4월서부터 지금 8월까지죠. 주가가 거의 더블이 났죠. 더블 이상 났는데 올라갔고요. 현재는 임직원들도 팔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하는 물량의 종목이고요. 물량대도 위에 많아요. 여기 많아요.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 구간을 갖다가 통과해야 됩니다. 굉장히 물량대가 많고 기대치 있는 개인들이 여기 많이 샀다는 얘기죠. 아마도 여기에서 물리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좀 제일 안 좋게 보는 뉴스는 임직원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사실은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실적이라든가 향후의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는데, 이게 신풍제약처럼 비슷한 케이스죠. 신풍대학도 막 올라갔을 때 임직원들 팔면서 떨어졌었는데 중간에 한번 반등은 했어요. 그렇더라도 시간 걸리면서 계속 옆으로 흘렀죠. 그러고 떨어졌다 위에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롤러코스터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이 바뀌었었는데, 일진다이아도 주식을 임직원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련이 돼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37,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좀 더 떨어져야 되겠죠. 연기금이 좀 받고는 있지만 기관들 대부분이 지금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약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은 올해 좀 약간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작년보다는 비슷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는지 하향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좀 비중을 갖다가 좀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뭐 급락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좀 등락이 있으면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어느 정도 본전 오면은 매수 단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전 올 수 있는 구간대가 오더라도 요 57,000원대 있잖아요. 여기는 벗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 57,000원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등락이 나오잖아요. 매물대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이 57,0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 디스플레이. 이제 두 종목 남았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돼갑니다. 좀 오랫동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 종목 지금 피킹이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목소리가 이제 잠기는데요. 인지 디스플레이는 TFT LCD를 판매하고 이렇게 자동차 부품 쪽에도 연관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개발될 그런 자동차들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은 이제 부품 회사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0,000원대까지 갈 것 같아요. 올해 1년 동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보시고 자본 수익률 23.6%, 이익 수익률 15.5%로 굉장히 좋은 그런 경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586억, 근데 주식 총액은 4,300, 대주주가 많이 갖고요. 51% 반. 그러니까 유통되는 주식 수는 2천만 주 정도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 이 부분 거래량 보시면요. 전부 다 2천만 주 넘어요. 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 유통주식 수를 갖다 넘어가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이 제대로 강력하게 들어온 구간이 여기 가격대죠. 여기 가격대고 기관들이 제대로 매집한 기간에 해당되는 가격이 한 1,860원.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요거 바꿔야죠. 요거가 이 정도 100% 났어요. 100% 나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을 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 근데 주가가 이 상태에서 안 깨집니다. 3,100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주가 흐름이 이제 수렴 구간으로 가는 거죠. 2차 반등을 위한. 근데 1차 신호는 한번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나 갈 거야 하면서 고점을 갖다가 계속 통과하려고 시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쌍봉 만들면서 빠지려고 했는데 보시면 1, 2, 3 아니다. 1, 2, 3, 4, 5 대충 이렇게 나오죠. 5파 1, 2, 3 나오고 다시 1파. 근데 1파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여기선 1, 2, 3 하면서 옆으로 흐르면서 수렴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이 실적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을 겁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는요, 매수하시면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현재 신고가에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보시면요, 여기 매물대가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게 매물대가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지 영역으로 바뀔 것 같아요. 3,600원, 3,500원. 그거보다 좀 작겠네. 요 구간이죠. 3,600원이네요. 3,600원이 지지 영역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열쇠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대는요 3,450원 정도의 가격대예요. 여기만 잘 유지되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뭐 끊기거나 아니면은 한 번씩 깨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 구간대가 중요한 가격대 역할을 하면서 지지 가격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 N자형도 지금 어느 정도 소모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현재 상황에서도 한 2, 3개월 정도, 1개월 정도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구름대가 여기 있죠. 요 구간. 요 구름대를 훼손하지만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렴한다면 재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기간은 이제 1월 말이죠. 요 정도면. 그 다음에 1월 말에서 구정 사이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 재반등할 거고요. 상승 여력은 만원으로 본다면 한 193% 굉장히 높죠. 지금 3,615원인데 만원 정도. 올해 상반기에 잘 보시면서 수익 창출하는 기업으로 종목으로 좀 삼을 필요가 있어요. 제일 앞서 말씀드린 좀 구간이 좀 애매하면서 펀더멘탈이 개선돼야지 이게 갈 것 같다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한창도 그랬고, 그러고 그 몇 개, 한 3개 정도가 있었잖아요. 이 종목들 어느 정도 수익 창출하든지 비중 좀 줄이시면서 대연도 그랬네요. 이 인지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좀 비중을 삼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시가총액도 1586억 밖에 안 됩니다. 1000억짜리인데 이게 이제 3000억짜리 따블이면 3000억이잖아요. 근데 따따블이 나니까 만원 가니까 만원 가면 한 5000억짜리로 바뀌는 거죠. 재밌는 종목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태웅로지스. 태웅로지스 회사는 종합물류 하는 회사죠. 최근에 이제 SGNG라든가 세방이라든가 현대글로비스라든가 CJ 대한통운 뭐 이런 회사들의 물류 회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태웅로직스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요즘에 물동량이 워낙에 많으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는데 펀더멘탈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여기가 2020년 3분기죠. 이때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당기 수익은 좀 빠지다가 이제부터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율은 132, 유보율은 2,800. 재무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상태고 올해 택배 관련된 물량이라든가 물류 시스템이 워낙에 바쁘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도 좀 증가할 것 같은데 단지 이 회사는 수급 상황 그렇게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식 총수는 4,388만 주, 그 다음 시가총액 1,586억. 앞서 인지 디스플레이도 1,500억이었죠. 태웅로직스도 1,500억입니다. 비슷해요, 양쪽이. 양쪽이 비슷하면서 이 회사가 중형주죠. 중형주고 이 회사가 상장된 게 2019년 12월. 이때 종가가 종가죠. 6,110원. 여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종가 벗기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위에 물량대 없습니다. 그리고 올렸다가 지금 하락하면서 다시 약간 눌림목을 가고 있는데 보시면 주식 총수가 4,300이고 대주가 51%. 요거 맞는지 좀 계산해야겠는데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요거 숫자를 제대로 못 썼습니다. 앞서 있는 인지 디스플레이인데요. 하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약 40%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7천억이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1억 9,500만 주 갖고 있네요. 갖고 있는 총 수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거래가 한 번, 두 번 하면서 큰 거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아무래도 개인들은 아니겠죠. 세력들이 들어온 물량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때부터 일차적인 상승은 했었고요. 고점에서 지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여기가 곧 신고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상장되고선 쭉 빠졌기 때문에 물량대가 많지만 보시면 매물대가 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매물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정 부분 떨어진 거는요, 여기 물리시는 분 많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기다리다가 1년 넘게 기다리다가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펀더멘탈 측면이라든가 수급 상태가 좀 아직은 좀 약해요. 약해서 좀 빠진 측면이 있어요. 특히나 수급이 좀 약간 약하긴 한데
올해 산업 사이클이 이쪽에 물류 쪽이 좀 좋아진다는 측면하고 펀더멘탈도 좀 좋아진다는 측면을 좀 확인했으면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태용로직스도 펀더멘탈이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8,000원 정도 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죠. 고가 났던 이 상태의 가격대. 그럼 여기서부터 러프하게 좀 계산을 하더라도 한 70%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70%가 70도고요.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N자형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요 21선 돌파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특히나 거래량이 이제 증가해야 됩니다. 여기 거래량 텄던 것들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이 정도 거래량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세력들은 다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추가 반등의 구간이 어디서 나올지를 갖다가 계산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2월 정도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 달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으다 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고, 윗꼬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요게 13개 종목을 갖다가 제가 기록했던 것인데, 가장 지금 상승 여력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이 한양ENG, 그 다음에 인지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지주, 그렇게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도 펀더멘털이 안 나오는 종목들을 갖다 너무 오래 갖고 가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한창이라든가 요거 마이너스 26%죠. 이거는 흑전 기대가 되긴 하지만 실제적인 실적이 좀 나와야 됩니다.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페노션도 어느 정도 상승했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일진다이아도 그렇고요. 일진다이아는 이미 많이 났습니다. 이거는 대주주들이라 임직원들이 좀 팔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의 종목들은 그래도 좀 먹을 폭이 좀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추가적으로 비중을 갖다 좀 늘리는 정도가 필요하고, 파동을 이용해 가지고 차익을 갖다 실현하고 재매수하는 전략도 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1시간 7분째 말씀드렸는데요. 좀 양이 많습니다. 내일 또 시작할 텐데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좋은 종목 피킹해 가지고 수익 많이 나는 그런 한 달 그리고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